이른 더위에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여름바다의 무법자 해파리가 한 달가량 빨리 출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동 미더덕 축제와 불꽃 낙화 축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명칭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최초 통합 스포츠단 이순신 FC팀이 창단을 알렸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전국 우승을 향한 힘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운동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른 더위에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여름 바다의 무법자죠. 해파리가 한 달가량 빨리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고성만 일대. 바다 위로 하얗고 투명한 물체들이 떠오릅니다. 이는 여름의 불청객 보름달 물해파리로 어민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해파리는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출현 시기가 휴가철이라 휴가를 즐기는 이들에게도 불안감의 대상입니다. 최근 고성만에는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고성만 일대에서는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해파리 퇴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보름달 해파리는 한 6월부터 9월까지가 최고 많은 상황으로 보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겨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민들이 한 최고 많은 기간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피해 상황을 보면은 한 1억 이상 정도의 어민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 현재 어민들이 다 어업을 손을 놓고 이렇게 해파리 작업에 다 모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파리를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자 해파리가 가득 따라옵니다. 해파리 출현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만큼의 피해는 더 커지기 때문에 해파리 퇴치 작업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넣지를 못합니다. 통발이나 통발 안에 가득 이제 해파리가 차고 그물을 놓으면은 해파리 때문에 그물이 이제 같이 쓸려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에 비해 유독 보름달 물해파리 출현 시기가 빨라 그 피해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2달 일찍 퇴치 작업에 돌입하고 어업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성군에서는 2달여 일찍 퇴치 작업에 들어갔지만 벌써 번식이 진행된 상태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해파리가 출현해 번식하기 전 개체부터 방파제 주위로 퇴치해야 지금처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유독 빨리 찾아온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진동 미더덕 축제와 불꽃 낙화 축제, 이렇게 2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의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하나의 축제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축제 일정과 명칭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봄이 되면 신선한 미더덕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진동면. 이로 인해 4월이 되면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열려 미더덕 향기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웁니다. 또 진동 지역에는 18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민속 축제인 불꽃 낙하 축제도 비슷한 시기 열립니다. 각각 10회와 20회를 맞은 두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 건전화 사업으로 지역 축제의 예산 지원 축소와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더덕 축제를 주관하는 미더덕 축제위원회와 불꽃 낙하 축제를 주관하는 진동면 청년회는 축제 통합이라는 큰 틀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축제 일정과 명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동면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면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양쪽 대표들하고 위원회 이래 만나가지고 큰 틀에서는 합의하기로 됐고 실무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날짜는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도 최종 하기로 했거든요.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축제 예산 축소와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두 축제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의회 예산 삭감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는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중 방학 기간 영어 캠프나 학습 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창원시는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학습 캠프, 진로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가운데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로 시행 기로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각 시군의 재량 사업으로 결정돼 무리하게 추진할 부담이 줄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창원시가 창원문화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력한 쇄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창원문화재단 조직체계를 3.15 아트센터와 성산아트홀, 진해문화센터의 행정부서를 통합하고 문화정책과 전시 공연을 기획할 문화예술본부를 신설합니다. 시는 현재 조직 시스템으로는 문화정책 개발이나 문화 콘텐츠 진흥 사업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중복기능 통폐합과 콘텐츠 관련 부서의 전문화로 문화정책 개발 등이 이루어져 인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초대 원장으로 임용된 진의장 원장이 이달 중 정식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진 원장은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후 최신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국 6개 기관의 국세청 세무서장을 역임하고 6년간 통영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통영시장 재임 기간 동안 동피랑 벽화마을 조성, 통영 케이블카 설치, 안전국가산업단지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창원산업진흥재단은 지역 전력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관내 기업 지원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의 역사를 온라인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교육기록유산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각종 시청각 기록물과 교과서, 간행물 등 2,200여 점을 등재했으며 경남교육의 변천사와 상징성을 보여주는 시청각 기록물 4,200여 점을 수집해 온라인 전시관에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추억의 학교 순회 전시회에서 선보인 자료들도 등재되면서 모두 6개 전시관에 걸쳐 교육감과 학사 활동, 경남교육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계속된 수집 운동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노후화된 버스 정보 단말기가 잦은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노후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90여 대에 대해서 시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된 버스 정보를 제공하고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는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관내 708개소에 설치된 버스 정보 단말기의 전기와 통신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시설 교체 사업과 시스템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최초 통합스포츠단 이순신 FC팀이 창단을 알렸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재활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해서 처음에 축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전국 우승을 향한 힘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최재훈 기자입니다. 시합에 임하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몸을 푸는 모습에는
프로선수 못지않은 느낌까지도 나오는데 이들은 통일시 최초 통합스포츠단 이수신 FC팀입니다. 통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인데요. 전국 우승을 위해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 축구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이 되고 이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예를 들면 축구하는 것을 다리만 찍으면 누가 장애인지 누가 비장애인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축구를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초청 상대팀은 의령 꽃미녀 FC팀. 한국 스페셜 올림픽 축구 금메달을 딴 팀입니다. 이런 막강한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열정 많은 프로 선수조차 따라오지 못합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시작한 축구가 이들에게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축구 붙으니까 훨씬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수신 FC팀은 용기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평등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시 통합 이후에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로 조금 주춤했었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다시 광역시 승격 운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2010년 옛 마산과 창원, 진해시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창원시. 세계시 통합으로 인구 108만의 메가시티가 됐습니다. 2대 창원시장으로 중앙정치의 경험이 풍부한 안상수 시장이 취임했지만 통합으로 발생한 지역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 시장은 2015년 목표를 창원광역시 승격 준비로 내세우며 지역 갈등을 잠재우는데 성공한 듯합니다. 여기에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 협의회가 탄생하며 광역시 승격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우선 도세 위축을 우려한 홍준표 도지사는 창원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여기다 정부도 경남도의 동의가 먼저라며 논의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3개월 만에 90만 명이 넘은 창원광역시 승격 시민 서명운동도 22만 명 정도가 중복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을 공포로 몰고 간 메르스 여파는 승격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올 10월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키로 했던 순회 설명회가 창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연이어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범시민 추진 협의회가 활동을 재개하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마무리되자 지난 2일부터 옛 창원 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재개했으며 그동안 취소됐던 계획을 하반기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후반기에 중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9월과 10월경에 국회에서 광역시 성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울산 광역시 성격 후 발전상 개막을 10월 중에 할 것이며 10월부터 12월은 서울에서 재경 출랑 인사 광역시 추진 설명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추진의 미온적인 시민에 대한 이해 및 홍보 정대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때문에 중단된 읍면동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범시민 협의회와의 만남이 성사됐으며
이 자리에서 시의회와 협의회가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창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홍 지사는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창원시가 하반기에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보건업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병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 세계 주류 3천여 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술박물관 굿대 뮤지엄이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무학은 전 세계 주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주류 박물관을 본사에 오픈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별 날씨 취약점을 조사해 지역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산하포구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작물 피해가, 마산회원구는 고령자가 많은 데 따른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 지역 체불 임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대부분 조선소 관련 제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말 현재 거제 지역 근로자 738명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이 모두 23억 4,9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200여 곳을 비롯해 오는 2019년까지 500곳의 심장 재세동기를 설치합니다. 심장 재세동기는 자기 심장이 멈추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창원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5%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5일 밤 10시 50분쯤 남해군 미조항 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와 양조망 어선 B호가 상호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선체 일부분이 파손됐으며 선원 C씨가 양쪽 무릎 타박상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해경은 관련 선장 등에 대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마산소방서는 동력 소방펌프 등 수방장비 총 45개소에 대해 각 장비별 정상 작동 여부와 각종 연결 밸브 이상 유무, 연결 흡수관 및 토출체 정상 작동 여부 등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앞으로 다가올 태풍과 장마 전선 등 여름 풍수해에 대비해 여름철 순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고성시장 일원에서 안전문화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풍수해 보험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군은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추진 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내 물놀이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국도 5호선 연초에서 장목 구간은 도로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위험도로 제5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옥포중앙사회복지관은 능포동에 거주 중인 한부모 세대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능포동 주민센터와 능포동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이동 세탁 서비스 봉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스스로 가사 활동에 제한이 많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던 가족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안정된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이 시급해 모두 힘을 모아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